그날의 전화벨 소리는 아직도 내 귓가에 맴돈다.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게 말이다.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내 7살짜리 손자 민준이가 가져간 태블릿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발견되었다는 말이었다. 교사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 작은 기기 안에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일까? 한낱 디지털 기기 하나가 우리 가족의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다. 나는 부엌에서 막 끓인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를 맡으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시청하고 있었고 내 아들 지훈이는 출근 준비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며느리 수진이는 늘 그렇듯이 조금 늦게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나는 그저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삶에 곧 폭풍우가 몰아닥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오전 10시가 채 안 된 시간,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액정에는 민준이의 학교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나는 별다른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다. 혹시 민준이가 학교에서 다쳤나? 아니면 급한 연락이라도 있나 하는 걱정이 잠시 스쳤을 뿐이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교사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다.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듯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당혹감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민준이 할머니 되시죠? 교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서려 있었다. 민준이가 오늘 학교에 태블릿을 가져왔는데 이게 어머니 태블릿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 좀 문제가 있어서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가 내 귀에 꽂히는 순간 나는 끓고 있던 된장찌개가 넘쳐 흐르는 것도 잊었다. 손은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민준이가 학교에 가져간 며느리의 태블릿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경찰까지 등장한 것일까? 내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뒤죽박죽이 되었다. 하지만 그 어느 하나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나는 서둘러 교사에게 내가 지금 바로 학교로 가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학교로 향하는 길은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내 작은 승용차 안에서 나는 계속해서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민준이는 괜찮을까? 며느리의 태블릿에 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 수많은 의문들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민준이가 혹시라도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내 손자는 그저 순진한 어린아이일 뿐이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교장실 앞에는 이미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교장실 문을 열자 교장 선생님과 민준이의 담임 선생님, 그리고 2명의 경찰관이 앉아 있었다. 민준이는 구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그의 작은 어깨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역력했다. 나는 얼른 민준이에게 다가가 그의 작은 손을 잡았다. 민준이는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민준아, 괜찮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손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나에게 태블릿을 건네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님, 이 태블릿이 어머님의 것이 맞습니까? 이 안에서 발견된 내용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나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화면을 보았다. 잠금 화면조차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며느리가 늘 사용하는 태블릿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민준이가 학교에 가져온 태블릿을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가지고 놀다가 친구가 실수로 화면을 터치해서 잠금 화면이 풀렸다고 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몇몇 사진들과 메시지들이 담임 선생님의 눈에 띄었다는 것이다. 담임 선생님은 처음에 단순한 오해이기를 바랐지만 내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여 교장 선생님께 보고했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했다. 경찰관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 밤늦은 시간에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은밀한 메시지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은행 거래 내역들이 펼쳐져 있었다. 내 눈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화면 속 사진들을 보고 며느리의 얼굴을 확인했다. 분명 수진이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경찰관은 이것이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태블릿이 현재 진행 중인 조직적인 범죄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그녀가 그 남자와 함께 불법적인 사업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경찰관은 몇 가지 주요 단서들을 설명해 주었다. 위조된 약품 제조에 대한 언급, 거액의 자금 세탁에 대한 대화, 그리고 해외 도피 계획에 대한 암시까지. 내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믿을 수가 없었다. 내 아들의 아내가, 내 손자의 엄마가 그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니. 나는 태블릿을 든 손이 미친 듯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기를 바랐지만 화면 속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다. 며느리가 이런 은밀한 이중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에 나는 배신감과 함께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 지훈이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것이었다. 순진한 내 아들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기만 속에서 살아왔단 말인가. 민준이는 또 어쩌고. 나는 당장 아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지훈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느리의 배신감과 아들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내 마음을 짓눌렀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 속 사진들을 다시 보았다. 웃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은 내가 알던 그녀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다. 내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위험한 길을 택했을까? 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지훈이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나는 며칠 밤을 새운 것처럼 피곤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그의 앞에 놓았다. 지훈아, 엄마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나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내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다. 지훈이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내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눈치챘는지 그의 표정도 굳어졌다. 나는 민준이가 학교에 가져간 태블릿에 담긴 내용과 경찰이 수진이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지훈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마치 핏기가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그는 태블릿을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했다. 사진들과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는 그의 눈은 혼란과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요. 분명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그는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조작된 사진일 거예요. 엄마, 수진이는 저와 민준이를 사랑해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지훈이는 격분했다. 그는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그런 배신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나는 그의 반응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그의 눈먼 믿음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나는 그에게 경찰의 설명을 전달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고,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지훈이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수진이를 맹목적으로 변호했고 내가 그녀를 모함한다고까지 말했다. 엄마가 왜 이렇게 수진이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지훈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늘 수진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잖아요. 이게 다 엄마의 오해와 편견 때문일 거예요.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그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그의 아집에 좌절했다. 아들이 아내의 배신을 믿지 못하고 나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경찰은 이미 태블릿을 가져갔고 이제 수진이를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지훈이의 부인을 믿을 수 없었다. 내 직감은 이 모든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혼자서라도 이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결심했다. 내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손자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그들의 삶이 거짓 위에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날부터 나는 혼자서 수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나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었다. 그녀가 집을 나서면 나는 조용히 그녀의 뒤를 쫓았다. 며느리는 예전에는 주로 친구들과 만나거나 쇼핑을 하는데 시간을 보냈지만 최근에는 부쩍 늦게까지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녀는 주로 카페나 식당에서 낯선 남자와 만나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그 남자 얼굴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태블릿 속 사진에서 본 남자와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들은 늘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고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나는 또한 집안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했다. 수진이는 예전보다 훨씬 더 비밀스러워졌다. 전화를 받을 때도 늘 다른 방으로 가서 낮은 목소리로 통화했고 지훈이가 방으로 들어서면 깜짝 놀라 전화를 끊거나 태블릿을 황급히 닫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나는 그녀의 이런 행동들이 내 의심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주 고가의 새 옷이나 명품 가방을 들고 왔다. 지훈이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것들이었다. 나는 지훈이에게 수진이의 씀씀이에 대해 물었지만 지훈이는 그저 수진이가 사업이 잘 돼서 그렇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늘 모호하게 말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내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지훈이는 여전히 수진이를 믿으려 했지만 나에게는 그녀의 모든 행동이 수상하게만 느껴졌다. 나는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냈다. 수진이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며 혼자만의 수사를 계속했다. 때로는 그녀의 쓰레기통을 뒤져보기도 했다.
낡은 영수증 조각이나 버려진 종이들을 찾아내어 그녀의 행적을 추적하려 했었다. 한 번은 버려진 메모 조각에서 낯선 주소와 숫자들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것들은 마치 암호처럼 보였다. 나는 그 주소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지만 특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메모는 그녀의 비밀스러운 삶의 또 다른 조각일 뿐이었다. 나는 수진이의 통화 내역이나 은행 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갑자기 해외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고 여권과 비자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혼자 가는 여행이 아니라 낯선 그 남자와 함께 가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 아들과 손자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경찰에 연락하여 내가 수집한 정보들을 공유했다. 경찰은 내가 수집한 정보들이 이미 그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수진이가 연루된 범죄 조직은 위조 약품, 제조와 유통, 그리고 자금 세탁을 주도하는 국제적인 조직이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해외 도피를 계획하고 있었고 수진이는 그 일당과 함께 출국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사실을 듣고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단순한 외도를 넘어 이런 끔찍한 범죄에 가담했다니. 나는 다시 지훈이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증거들과 함께였다. 나는 그에게 그녀가 준비하고 있는 해외 도피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지훈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내가 제공한 정보들이 이전과는 달리 너무나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는 믿고 싶지 않은 듯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깊은 동요를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경찰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지훈아, 엄마는 네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훈이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는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말했다. 엄마,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수 있죠? 그의 목소리는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내가 저지른 배신과 기만의 깊은 상처를 받았다. 나는 그의 슬픔에 공감했지만 동시에 이제야 진실을 받아들인 아들이 대견하기도 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경찰은 수진이와 그 공범들을 공항에서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계획했다. 지훈이도 이 작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직접 그녀의 배신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다. 그것이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지훈이가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하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나는 그가 강인한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작전 당일,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훈이와 함께 공항 구석에 숨어 있었다. 지훈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수진이와 그 공범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혹시라도 작전이 실패하면 어쩌지? 수진이가 눈치채고 도망가 버리면 어쩌지? 수많은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저 멀리서 수진이가 낯선 남자와 함께 나타났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낀 채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마치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나는 사람처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와 민준이를 뒤로 한 채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떠나려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본 지훈이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내가 그의 손을 잡고 말렸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경찰이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수진이와 그 남자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체념한 듯했다. 경찰관이 수진이에게 수갑을 채우는 순간 그녀는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공항 구석에 숨어있는 지훈이와 나에게 닿았다. 그녀의 눈빛은 내가 알던 수진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미안함이나 후회 대신 차갑고 냉소적인 비웃음만이 가득했다. 마치 우리가 어리석은 존재들이라는 듯이 말이다. 그녀는 지훈이를 비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마치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듯이. 그 순간 지훈이의 얼굴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그녀의 냉정한 시선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내가 옆에서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그의 고통은 내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것이었다. 수진이와 그 공범이 경찰에게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훈이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를 안고 조용히 흐느꼈다. 내 아들의 고통이 내게도 그대로 전해지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수진이를 향한 분노와 함께 한때는 내 아들의 아내였고 내 손자의 엄마였던 그녀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런 파멸의 길로 이끌었을까? 하지만 그녀의 냉소적인 미소는 모든 연민을 지워버리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우리 가족에게 아무런 가치도 두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지훈이는 깊은 절망과 배신감에 빠졌다. 그는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워했다. 나는 그의 곁을 지키며 그가 이겨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했다. 민준이는 엄마의 부재에 혼란스러워했고 우리는 그에게 엄마가 잠시 먼 곳으로 떠났다고 설명해야 했다. 어린 손자에게 잔혹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아이는 엄마의 빈자리를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종종 슬픔이 서려 있었다. 수진이의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위조, 약품 제조와 유통, 자금 세탁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연루된 그녀의 이야기는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우리 가족은 세간의 시선과 손가락질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만 했다. 내 아들과 손자를 위해서. 수진이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나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차분하게 모든 진실을 증언했다. 민준이가 태블릿을 학교에 가져간 그날의 일부터 내가 직접 수진이의 행적을 추적하며 모은 증거들, 그리고 공항에서 지훈이와 함께 그녀의 체포 과정을 지켜본 순간까지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진실을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나는 수진이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범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를 증언했다. 법정에서 수진이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냉소적인 빛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내 아들과 손자를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다. 길고 고통스러운 재판 끝에
수진이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재판이 끝난 후 지훈이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안도감, 슬픔,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배신감. 이제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깊이 남아 있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는 천천히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지훈이는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과거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깊이 반성했다. 그는 민준이에게 더욱 헌신적인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매일 밤 민준이와 함께 책을 읽어주고 함께 놀아주었다. 민준이도 아빠의 변한 모습에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그의 밝은 웃음을 되찾는 모습에 나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지훈이와 민준이의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려 노력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우리의 집은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갔다.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기 시작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에게 의지했다. 민준이에게는 엄마의 빈자리가 여전히 컸지만 지훈이와 나의 사랑 속에서 그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는 나에게 말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거짓 속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네가 이렇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함께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극복해냈다. 배신과 상실의 아픔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우리는 그 아픔을 통해 더욱 강해졌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고 잔인했지만 결국 그 진실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지만 그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아나게 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과거의 아픔을 교훈 삼아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사랑으로 말이다. 민준이는 여전히 엄마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성장했다. 그는 아빠와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이제 나는 가끔 그날의 전화를 떠올린다. 한때는 절망의 시작이었던 그 전화가 결국은 우리 가족이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게 해준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작은 태블릿 하나가 우리 가족의 어두운 비밀을 폭로하고 우리를 고통스러운 진실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그 진실은 우리를 구원하고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진실을 마주해야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사랑만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말이다.